심리 치료는 치료 과정에서 어떤 형태, 어떤 체계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좀 더 자유롭게 진행을 하죠. 쉽게 얘기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딱 고정시켜 놓고 이런 절차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내담자와 대화 중에 그 내담자의 그 대화 과정을 관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피드백을 줌으로 해서 오히려 그 내담자 중심으로 상담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게 게스탈트 심리 치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게스탈트 심리 치료의 절차에 대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형태가 전혀 없나, 체계가 전혀 없나,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체계만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개는 어떻게 보면 체계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보면 또 체계가 있고, 또 그 체계만 고집하는 것도 아니므로 해서 거기에 구속되지 않고 어떤 틀에 짜여진 게 아니고 그 내담자 중심으로 상담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절차 중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가 주제의 발견이에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죠? 주제의 발견. 자, 여기서 주제는 뭘까요? 무엇을 주제라고 할까요? 주제. 내담자가 갖고 있는 문제. 내담자가 갖고 있는 그 문제를 여기서는 주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담사는 이 내담자가 갖고 있는 그 주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번에 우리가 수업하는 과정에서 반복 회귀 게스탈트라는 걸 배웠습니다. 게스탈트가 뭐죠? 게스탈트? 갑자기 물어보면 또 대답하기 힘들죠. 잘 알고 있는데. 게스탈트는 전체성이라고 했죠. 전체성. 그럼 반복 회귀 게스탈트는 뭔가요? 이 전체성이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결핍이나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래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회복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특정한 반응들을 반복해서 패턴을 만들면서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회귀한다. 그래서 반복 회귀 게스탈트라고 합니다. 결국 내담자가 갖고 있는 어떤 특정 문제는 그 내담자의 반복 회귀 게스탈트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반복 회귀 게스탈트는 결국 뭘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끊임없이 일어나는 하나의 패턴이다. 그러면 내가 과거에 사랑받고 관심받고 뭔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게 되면 내 안에 뭐가 생기나요? 결핍이 생기죠. 결핍 생긴 이 결핍은 내 욕구가 해결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내 안에 그게 뭐가 남아있나요? 미해결된 과제가 생기죠. 결핍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건 끊임없이 그걸 해결하기 위한 기전이 일어나면서 그러한 반복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반복적인 행동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러한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못 받아서 만약에 그러한 애정 결핍이 생기게 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손톱을 물어뜯는다든지 뭐 특정한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결국 반복 회귀 게스탈트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담자의 문제는 결국 반복 회귀 게스탈트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그러한 패턴을 드러내게 만든다. 근데 내담자는 바로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반복 회귀 게스탈트, 자신의 그 문제, 자신의 그 주제를 내담자는 대부분 잘 모른다. 자기 자신의 그 문제를 잘 모르면서도 그 문제가 지금 현재 자신의 삶에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걸 모르면서도 본인은 그 문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상담사는 뭐를 해줘야 됩니까? 이 내담자의 이 문제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내담자가. 그래서 발견해서 그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문제를 알아차린 이후에 그 문제를 직면하게 만든다면 그 문제는 뭐 됩니까? 해결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신의 내담자가 자신의 그런 문제를 모른 채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반복된다. 그럼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장애를 뭐라고 했습니까? 성장 장애라고 이름을 붙죠. 심리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거의 절대적인 요인이 바로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성장 장애라고 하며, 이러한 부분들의 대부분의 원인은 트라우마에 있습니다. 트라우마에. 어린 시절 겪은 이 트라우마하고 현재 이 내담자가 갖고 있는 주제는 대부분 연관되어 있다. 자, 그럼 트라우마가 뭐였나요?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트라우마. 겪어야 될 것을 겪지 못했을 때. 겪어야 될 것을 겪지 못한 게 어떤 게 있죠?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의 부모님의 사랑, 성공 경험, 격려, 어떤 지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겪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원만한 인간관계.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죠. 뭐죠? 겪지 않아야 될 걸 겪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부모님의 학대, 사고, 교통사고나 어떤 뭐 천재지변, 학교 폭력, 왕따, 뭐 천재지변, 다양한 사건이나 사고, 특히 관계에 의해서 생긴 이러한 충격적인 것들이 정서적인 의미를 크게 갖고 들어온다면 이건 트라우마가 됩니다. 현재 이 내담자가 갖고 있는 이 주제는 성장 과정에서 트라우마와 밀접한 뭐가 있다?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 부정적 내사에 의해서도 이런 문제가 대부분 많이 생기죠. 자, 내사가 뭐였죠? 내사는 어릴 때 자신의 가치관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모나 권위자로부터 반복적으로 들어온 그러한 가치관이 자기 안에 가짜 자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진짜 자기를 우리가 진화라고 한다면 가짜 자기를 가아라고 하죠. 가아. 그러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만들어졌어요. 또 다른 나는 누굽니까? 내 안에 부모나 그 권위자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 내사를 좋은 부분들로 들어왔다면, 부모나 권위자의 좋은 부분들로 들어왔다면, 긍정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이런 게 들어왔다면 그건 내 삶에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것이 가아라 하더라도. 그런데 부정적인 내사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불공평한 거야. 사람들은 믿어서는 안 돼. 남들에게 도움도 주지 마. 양보해서도 안 돼. 져서도 안 돼. 이런 것들이 만약에 들어와 버렸다면 이러한 내사가, 이 부정적인 내사가 어떤 상태를 만들까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주지도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충격을 줬다는 부정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내사되어 버렸다면 나는 나의 존재와 정체성이 어떻게 될까요? 내 존재와 정체성이 부정적 신경회로가 활성화되어 버렸으니까 나는 가치 없는 사람,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어릴 때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데 이 욕구가 채워지거나 뭔가 긍정적인 부분에 발산되어줘야 되는데 부정적인 내사가 계속 들어와서 내 안에 미해결 과제를 계속 쌓아버리면 이 미해결 과제는 끊임없이 뭘 하려고 하나요? 그걸 해결할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저번에 풍선 이야기했죠? 풍선. 바람이든 이 풍선을 물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이 풍선은 계속 올라오려고 합니다. 계속 올라오는 힘을 갖고 있죠. 근데 이걸 위에서 눌려놨기 때문에 이게 못 올라오는데 약간만 변동을 흔들어 버리면 이 풍선은 어떻게 될까요? 옆으로 삐져나와서 엉뚱한 방향으로 솟아 올라버리는 겁니다.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 올라온 걸 눌리면 이게 다시 또 흔들릴 때 이쪽에서 솟아오르고 계속 솟아오르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미해결된 그 과제가 채워지거나 해소될 때까지
쉽게 이야기하면 게슈탈트가 완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 회귀 게슈탈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나는 현재에 머물까요? 과거에 머물까요? 이 내담자는 과거에,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과거에 계속 머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내담자는 어떤 시간이나 공간이나 맥락에 관계없이 계속 그러한 반복회귀 게슈탈트가 어떤 패턴을 만들어서 일어나게 된다. 자, 그러면 상담사는 이 내담자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뭐 해야 됩니까?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해서 그 내담자가 그걸 알아차리고 접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자, 본인이 어릴 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누구나 다 갖고 있겠죠. 근데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 대상이 나에게 그 사랑을 안 줬던 것이에요. 나는 사랑이 결핍된 상태가 되죠. 자, 내가 받고 싶은 이 욕구가 있는데 못 받을 때 우리는 그걸 어떤 심리 상태가 됩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뭘 하려고 하다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좌로 시작되는데 좌절을 느끼죠. 내가 뭔가 욕구를 갖고 있는데 그게 충족되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좌절을 느낍니다. 자, 좌절을 느끼면 이 아이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아이는 자기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되면서 뭘 느낄까요? 수치심이라는 걸 느껴버립니다. 자, 다시 보세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고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좌절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남에게 존중받을 그런 사람이 못돼. 라고 하면서 수치심을 느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수치심을 느꼈는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치심을 느끼면서 이 아이는 어떤 걸 이제 만들어낼까요?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경험을 했잖아. 거부당하는 그런 심상을 끊임없이 합니다. 심상이 뭐죠?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상상이에요. 남에게 거부당하는 상상을 끊임없이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끊임없이 남에게 거부당하는 상상을 할 때 나는 스트레스, 긴장 상태가 되죠. 자, 스트레스, 긴장 상태가 되면 내 몸을 어떻게 만들까요? 경직되게, 긴장되게 만들어버려요. 자, 그러면 내 몸이 경직되고 긴장됐다는 것은 내 각성된 상태죠. 그래서 이게 아까 거부당하는 경험이었잖아. 수치심이었잖아. 그럼 이 이후에 나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됐기 때문에 일반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을 회피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회피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인간관계의 폭을 좁혀버리고 인간관계의 어떤 능력에 치명적인 문제를 갖게 만들어버리죠. 그렇다면 우리가 상담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이 사람은 성장 과정에서의 사랑의 욕구가 좌절된 것이 문제였구나 라고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주제를 발견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 뇌는 수많은 뉴런들이 서로 시냅스 연결을 만들고 있다 했습니다. 그럼 이 시냅스 연결은 직렬적이 아니고 병렬적으로 연결짓고 있고, 그걸 우리가 신경회로라고 이름을 붙인다라고 한다면 1000억 개가 만드는 하나의 뉴런이 5만 개에서 10만 개 이상의 다른 뉴런과 병렬적 연결을 짓고 있다면 그 신경회로의 숫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죠. 근데 중요한 건 게슈탈트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이 수조가 넘는 이 신경회로는 어떻게 작동됩니까? 어떻게? 따로따로 작동될까요? 그걸 뭐라고 하나요? 어떻게 작동된다? 상호작용. 상호작용? 뭘로? 전체성이죠. 전체성. 전체성으로 작동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게스탈트가 무슨 말인가요? 전체를 이야기하죠. 전체성. 그러면 내가 심리적인 문제, 어떤 결핍, 억압, 트라우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이 전체성이 뭐를 만들었나요? 전체성이 전체성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구멍이. 전체성에 구멍이 생깁니다. 내가 트라우마 경험이 전체에 못 들어오고 따로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 해리 현상이라고 하죠. 분리된 상태에서 따로 기억되어 있다면 이건 내 전체에 못 들어와서 통합이 못 됐으니까 자기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내가 제어가 안 되는 상태에서 내 뇌를 교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10년 전에 그 트라우마 기억이 내 전체의 기억으로 들어오면 10년 전에 내가 그런 힘든 경험을 했었지. 그것 때문에 그때 내가 많이 힘들었어. 그러나 지금은 내가 그걸 충분히 극복하고 지금 괜찮아. 하나의 과거의 기억에 통합시켜서 전체성을 만드는 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로 못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따로 분리되어 있거든.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 분리된 게 뇌의 교란을 일으키게 되면 그 교란된 그게 우리 뇌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럼 이 전체성에서 합리적으로 통합적으로 작용돼야 되는 이 뇌가 이것 때문에 이게 올라오게 되면 이게 평소에는 가라앉아 있는데 한 번씩 올라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성이 무너져 버려요. 그때 이 트라우마 기억은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트라우마 기억은 그 과거를 우리 뇌는 현재로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착각해 버린다고. 이때 왜 이 이성적인 뇌가 작동을 못하냐면 전체성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전체 제어를 못하고 트라우마 기억이 뇌 전체를 통제해 버리는 상황이 오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작동되는 원리인데, 자, 만약에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뇌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뇌는 그 스트레스에 적응하고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동시킵니다. 그래서 분비되는 물질이 뭔가요? 스트레스 물질을 분비를 쫙 시키죠. 뭐 스트레스 물질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스트레스와 관련된 물질이지만 만약에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안 된다면 내 앞에 지금 차가 오는데도 나는 뭐가 이래 있는 거예요. 그게 분비돼야 빠르게 움직이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스포츠로 활동을 하는데 이 아드레날린 분비가 안 되면 내가 왜 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이 물질이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스트레스 물질은 좋은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가 일어나서 우리는 그 스트레스 요인을 지각을 하고 그에 대한 신체적인 반응을 해서 원래의 정상적인 상태로 다시 항상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원래의 상태를 회복시켜요. 대부분의 자극과 경험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리는 견뎌낸다고. 근데 이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거나 계속 반복해서 지속된다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그게 이제 트라우마였던, 감정의 억압이었던, 학대였던, 뭐 왕따였던 그런 어떤 충격적인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왔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이건 미해결 과제잖아요. 미해결 과제가 계속 내 안에서 반복해서 계속한테를 일으킨다면 내 안에는 끊임없는 스트레스 물질이 계속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물질은 뭐냐면 나를 계속 뭐 시킬까요? 각성시키잖아요. 네, 외부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상태를 딱 만들어 놓기 때문에 경직시키죠. 그래서 이 뇌에 그러한 물질의 분비 상태가 계속 반복되어 버리면 그건 중독을 일으킵니다. 그뿐 아니고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신체의 특정 부분을 이제 긴장을 시킵니다. 또는 특정 신체 부위에 경직, 굳어버리는 상태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일단 생존에 대한 반응이거든. 스트레스는 생존에 대한, 안전에 대한 반응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혈류가 어떻게 변할까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근육으로 혈류가 쏠려가죠. 그러면 어디에? 뇌와 소화기에는 혈류가 부족해집니다.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소화불량이 되지. 왜? 이 위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하거든. 제 기능을 못한다고. 그러면 그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만약 학습을 한다면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니까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아, 이러한 미해결된 과제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가 일어났을 때 심리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있지만 신체적인 부분에 이제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문제를 일으키는데 더 심한 경우에 몸의 특정 부위에 이제 질병을 일으키거나 특정 부위에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아이들이 긴장을 많이 하면 신체적인 반응 바로 나타나죠. 어디를 장애합니까? 화장실을 탈락하거나 벌써 입이 바짝바짝 침을 삼키거나 반응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아, 이건 결국 우리의 이 정신적인 부분이 우리 신체적인 부분하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